2022년 12월 27일 화요일 뉴스 까기 시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뉴스 까기 여보세요? 피카츄. 왜 이렇게 지를 떨어뜨리는 거야 좀. 여보세요? 코봉이요? 아니라고. 한번 다세요. 코봉이요?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지를 떨어뜨리는 거야 좀. 여보세요? 뉴스 까기 데일리가 방송됩니다. 네, 2022년 12월 27일 화요일 뉴스 까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간에 열폭해가지고 갑자기 방송에서 해야 될 시간을 좀 최순실 얘기 나왔는데, 최순실은 지금 이제 추정하는 게 뭐가 나오냐면 타블렛 PC가 뭐 한 대가 아니라 두 대인가 이렇게 뭐 있다고 하는데, 뭐 변희재가 계속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변희재, 김용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유라가 검찰에 제공한 타블렛 PC가 뭐 조작됐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책까지 썼잖아요. 그거 주장하다가 변희재가 구속까지 됐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니냐라는 지금 의심들이 커지고 있어요. 왜 갑자기 최순실에 대해서 갑자기 형 집행정지, 지금 여러분들이 이 형 집행정지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몰라요. 제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탈장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외국인이 이제 구치소에서 생활하면서 탈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장이 항문으로 계속 빠져나오고 있어요. 긴급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세균에 감염이 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내장이잖아요. 내장이 만약에 세균에 감염돼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기면, 근데 외국인이 탈장이 생겨가지고 그 장이 밖으로 계속 튀어나오고 있는데 못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구치소나 교도소는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인권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데 개소리예요. 사람이 죽어나가도 알 수가 없는 곳입니다. 공포의 장소에 사람이 죽어나가도 알 수가 없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서류상으로 그냥 정리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파서 병원 한번 가는 게 하늘에서 별따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거 이제 쉬쉬하는, 조용히 이제 끝내는 조건으로 병원에 간다든가, 그런 조건이 붙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막 시끄럽게 하거나 그러면 그 관계자들도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면은 한 번 들어오면 밖에 나가기가 힘들다고 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 형 집행정지나 이런 것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뉴스 까기. 자, 오늘 하루 종일 이 노래가 나왔었죠. 떴다 무인기 날아라 날아라 용산 대통령실 윤석열 품으로. 비행기 뭐 배송 왔습니까? 뭐 소주? 네. 자, 새롭게 이번에 이제 뭐 우리가 아침 배송, 새벽 배송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북한 무인기 배송이,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따끈따끈 폭탄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배송할 북한 무인기 배송, 여러분들 집으로 대포동이나 방사포를 배송해 드립니다. 띵동 띵동. 예, 누구세요? 평양에서 배달 나왔습니다. 문을 여시오. 피쉬. 예. 그래서 여러분의 집까지 방사포와 대포동 미사일을 쉴 새 없이 배송할 북한의 무인기 배송, 여러분들로 이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24시간 폭탄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명 핵마켓, 대표이사가 김정은인 핵마켓에서 여러분들에게 따끈따끈한 이 폭탄을 배송할, 이게 지금 북한에서 날아온 이 무인기가 이 고급은 아닙니다. 최첨단 무기가 된 건 아니고 아주 구식인데, 그게 한 2m 정도, 폭이 2m 정도 되는 무인기인데, 거기에 폭탄, 그러니까 한 명 정도는 죽일 수 있는 폭탄을 거기에다가 설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명 정도 죽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물탱크라든가 아니면 뭐 전기 시설이라든가 통신 시설이라든가 이런 중요 시설에 부딪혀 가지고 터지면 사상자가 더 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건물로 부딪혀 버리면, 예를 들어서 무인기가 뭐 대형 아파트나 고층 건물이나 이런 거에 유리에 부딪히면 폭파할 거 아닙니까? 그럼 피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고 이 공포심이라든가 이런 게 엄청나게 심한 거거든요. 자, 그 얘기는 잠시 후에 하고, 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가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윤석열 정부는 친일 정권이죠. 이런 데 신경을 아예 쓰질 않고 있습니다. 누가 죽던 말던, 최소한 이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별세에 대해서 뭔가 좀 얘기나 언급이나 있어야 되는데, 북한 무인기가 날아다니고 있는데도 대통령실에서 수석 비서관하고 차첨하시면서 개 끌고, 이런 개보다 못한 정권을 봤나라고 옆집 할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자, 북한 무인기 5대가 영공 침범해서 군의 100여 발 사격에도 격추를 실패했다고 합니다. 공군 비행기가 대응하려다가 추락했습니다. 자, 가상의 현실입니다. 대통령실. 또르릉 또르릉. 윤입니다. 이거 어떻게 됐어요? 추락됐어? 오늘 또 여기 저 뭐 발표해야 되겠네. 술 한잔 해야 되겠네. 추락했어. 뭐? 우리 비행기가 추락했어? 이거 참 속상해서 술 한잔 해야 되겠구만. 용산 대통령실에 각하 추락했습니다. 추락했어? 예, 우리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아니, 무인기, 그 싸구려 무인기, 허술한 무인기 그거 사격한다고, 100여 발 사격한다고 60억짜리 비행기가 뜨다가, 5, 60억짜리 비행기 뜨다가 가지도 못하고 추락했는데, 다행히 탈출을 해가지고 사망자는 없었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문이라고 아까 채팅창에서. 북한 무인기에도 NSC 개최 안 하고 개 데리고 대통령 집무실 온 윤석열. 뭐 나라가 망하든 이태원에서 누가 죽든 누가 살든 노동자들이나 장애인분들이 힘들든 죽든 말든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이런 대통령을 누가 찍었다고요? 2번 찍으신 분들이요. 차 한잔 하시고. 우리 개. 각하, 지금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7시간 동안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야, 그게 중요해? 지금 개하고 같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각하, 지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께서 별세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지금 개하고 있는데? 개와 함께 이 개보다 못한 국민.
살아서 뭐 합니까 우리가? 예? 국민들은 수도권에 북한 무인기 뜬다고 난리가 났는데 개하고 같이 차 마시고 있는데 이 개보다 못한 우리 국민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개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뭐 반려동물로 개 키우신 분들, 고양이 키우신 분들 있을 텐데 우리는 개보다 못한, 고양이보다 못한 그런 국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북한 무인기 격추 위에 비행기 20대나 창피해. 북한 무인기 격추 위에 비행기 20대나 떴는데 한 대도 성공 못해. 북한의 김정은, 야, 윤석열 조동무 쪽팔려서 오늘 못 자겠구만. 저 위원장 동무, 저 인간은 술 먹는답니다. 뭐야? 저 난리가 나서 국민들이 불안해서 오줌을 질질 싸고 있는데 술을 퍼마신다 이거야? 아마 그럴 겁니다. 큰일 났구만. 자, 20대 비행기 20대가 떠가지고 숨바꼭질 했대요. 무인기 잡겠다고. 무인기 잡으려면은 무인기 정도는, 그러니까 이게 전투기나 이런 것들은 빨라가지고 무인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무인기를 잡으려면 헬기나 아니면 프로펠러 비행기라든가 저속으로 이렇게 그 사격을 할 수 있는 헬기나 그런 저속 비행기가 떠야 되는데 전투기를 띄워봐야 뭘 할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바주가포라든가 뭐 사격이라든가 뭔가 이런 걸로 저격을 하거나 그 장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무인기가 무선으로 조정하는 거면 그거를 쏴가지고 그 무선을 못 받게 해서 추락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 반도체를 무력화 시켜가지고 부품을 무력화 시켜가지고 떨어지게 만든다든가 그런 장비가 있어요. 그런 장비를 동원해야 되는데 세상에 전투기를 20대나, 그러니까 뭘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죠. 최소 7시간 넘게 우리 영공 비행 추정. 야 동무, 우리 무인기 어떻게 돼서 한 30분 만에 1시간 만에 떨어져서 각하 7시간이나 비행했다고 합니다. 뭐야? 배터리 떨어질 때까지? 남조선 이거 쓰레기구만. 팔브라우. 예 각하. 이제 북한에서는 아주 쉽게 아니 이제 북한에서 뭐 비싼 미사일이나 전투기 띄울 필요가 없어요. 무인기만 띄면은 전투기가 20대가, 여러분들 동시에 전투기가 20대가 뜨면려면은 그 비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똥개 훈련시키는 거죠. 이제 동해안, 서해안에는 무인기, 동해안에는 잠수정. 야, 정말 이런 쪽팔리는. 자, 역시 나왔습니다. 윤석열 북한 무인기 침범에 또 문재인 정부 탓. 드론 부대 창설 언급. 이미 드론 부대가 있는데. 김건희 관련 업체 경호 로봇견 연상. 드론 업체 이제 따는 거야? 좀 아는 사람한테? 이제 종이 비행기 띄우겠네. 저희는 이제 드론 부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각하, 드론 부대가 이미 있습니다. 만들었으니까, 야, 이거 만들었는데 왜 우리가 다 안 알려줬습니까? 이거 문재인 때문입니다. 술 한잔 해야 되겠네. 저희는 종이 비행기에다가 이제 종이 비행기 만드시겠네. 수작업으로 뭐 코바나 컨텐츠나 관련된 지인들 중에 업체가 없으면 또 하나 만들면 되지. 만들어가지고 뭐 이명박 때 로봇 물고기나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그 로봇 경호개처럼 또 회사 하나 만들어가지고 종이 비행기 만들면 되겠네. 돈 많이 거기서 또 해먹을 수 있겠네. 합참 북한 무인기 격추시키지 못해 송구, 국민께 심려, 결과적으로 군의 대비 태세 부족, 사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윤석열, 문재인 안보 절반만 했어도 이런 일 안 일어나. 국민의힘 유승민 의원, 북한 무인기 연공 유린하는데 NSC 안 열어. 윤석열 대통령 이래도 되나. 합참, 오늘 강화 지역 상황, 북한 무인기 아닌 새대로 평가. 무인기에 이 5대에 깜짝 놀라가지고 강원도에 3대가 떴는데 신고가 빗발친 거예요. 여보세요? 여기에 무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무인기 어떻습니까? 뭐 끼륵끼륵 소리를 내요. 퍼덕퍼덕거리고요.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한두 마리요? 무인기 한두 마리 많이 놀라셨어요? 예, 지금 전투기 띄우겠습니다. 예, 무슨 보이스피싱도 아니고, 예? 아니, 거북이 보고 놀란 가슴은 소뚜껑만 봐도 놀란다고 하잖아요. 무인기 5대가 7시간 희짓고 다녔는데 그거 잡는다고 비행기, 전투기 20대 띄우고, 비행기 하나 60억짜리는 추락하고, 그 난리를 쳐놓고는 강화도에 3대가 출몰했는데, 그걸, 3대에 놀라 출격한 군, 우리 군용기에 놀라 재난 문자 보낸 인천시. 인천시 시장 국민의힘이죠? 야, 재난 문자 빨리 돌려! 아니, 시장님,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야, 군용기가 출격했잖아. 살다 3대 떴다고. 3대에 놀라가지고 군에서는 군용기 출격시키고, 인천 국민의힘 소속의 인천시장은 재난 문자 보내고 아주 확실한 잘 뽑으셨어 2번. 네, 자랑스럽죠? 자랑스러워서 그냥 천벌 받고 싶것이요. 한장하것이요. 대통령실 용산 이전 여파 6회 공군 통합지휘 합참기능 이원화로 군 대응 역량 약화 불가피. 내래 김정은이야. 이 윤석열 남조선 대통령 이거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북조선의 영웅이야. 훈장 최고 훈장 준비하라. 아니 위원장 동지, 아니 윤석열에게 최고 훈장을 주겠다는 말입니까? 말 못 들었네. 군용 무인기 5대 보냈는데 전투기 20대 띄우고 3대에 군용기 띄우고 아주 지랄 연병 차차차하고 있지 않네. 우리가 동해안에 잠수정 하나 띄우면은 아주 난리 나갔구만. 아주 좋아. 윤석열에게 훈장 하나 주라. 각하, 윤석열 대통령이 이 김건희 부인하고 장모를 애틋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공이라는 스승도 있다고 하는데 같이 챙겨야 않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김건희, 최은순, 천공에게 풍산개 두 마리씩 보내라. 아주 싸나운 거로 보내라. 아유, 네가 김정은이 보낸 풍산개니 더... 위원장 동지, 풍산개가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풍산개에게도 최고 훈장을 주라. 자, 지금 북한의 김정은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아주 국제적인 방신을 얼마나 윤석열 이 정권이나 국민의힘 정권이 얼마나 무식하고 천박하고 못나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이 쪽팔린 거는 덤이고요. 김정은의 최고 훈장 기대해봐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대통령실 용산 이전 때문에 국방부가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6회 공군 통합지휘 합참 기능이 이원화돼가지고 군 대응령이 약화되고 통제가 안 되고 컨트롤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에게는 최고의 대통령, 천공이 또 아주 막말을 해가지고 놀랍니다. 천공 스승께서 또 한마디 했는데, 천공이야, 우리 민족은 전쟁이 나야 정신을 차리는 놈들이야. 이 전쟁이 나야 정신을 차려.
그래서 지금 북한의 무인기가 7시간 우리나라 영공을 막 휘젓고 다녀도 차 마시고 개와 함께 시간을 보냈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천공 스승의 뜻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 그 어리석은 우리 민족을 이 정신 차리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고 나는 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이렇게 여유로운가? 문재인 때는 뭐 하나만 일어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개떼들처럼 나와가지고 막 난리를 쳤는데 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평온한가 했더니 이 천공 스승께서 가르침을 준 거야. 우리 민족은 전쟁 나야 정신 차리는 놈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뻐하세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이 올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3월 8일 확정. 새 인물보다 찐윤 경쟁. 그런데 웃긴 게 찐윤 경쟁인데 윤핵관 후보자들의 국민 지지도가 0%에서 2%입니다. 왜 당원 100%인지 알겠죠? 거기다가 후보자들이 지금 신의 한수 누구였지? 진짜 후보자들이 주옥 같잖아요.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세희 최고위원회 출사표를 하는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세의 대표 축하합니다. 여당을 아주 말아먹었구만. 전 김건희 건희사랑 팬클럽 회장 강신업 아주 좋아요. 예. 거기다가 신의 한수 이름이 갑자기 신의 한수 여러분들 신의 한수 무시하지 마세요. 바보스 먹돌이가 즐겨보는 방송입니다. 만나면 후원해줘. 수구방송 보수만세 애국보수. 먹돌이가 가장 애정하는 방송입니다. 신의 한수. 유일하게 즐겨보는 유신쇼를 제외한 즐겨보는 방송 신의 한수 방송이고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먹돌이는 단 한 번도 지지율이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자, 뉴스각이 오늘의 뉴스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당대표 선거보다 최고위원 선거가 제일 재밌을 것 같습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올 것 같아요. 정치가 이렇게 재밌으니 개콘이 망하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거침입 스토킹 혐의 더 탐사 강진구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대단합니다. 검찰공화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취재를 했다고 해가지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이태원 참사 국조 진행하고 있는데요. 기관 보고를 진행했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미 골든타임 지난 시각이었다. 왜 현장 늦었나 질의에 책임 회피 답변.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지금 그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디에 있었는지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썰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뭐 윤석열은 나중에 최후의 몹이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주무장관이기 때문에 연락이 바로 됐어야 되는데 지금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도 무슨 캠핑을 갔다라고 하는데 그게 또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그다음에 이상민 경찰청장 3명의 당시 12구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시간에 지금 그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하고 있어요. 만약에 본인들이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를 해도 되는데 유튜버 채널인 고양이 뉴스에서 윤석열 행적에 대한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이 실제로 어디에 있었는지 그 시간대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어디에 있었는지 경찰청장이 어디 있었는지 지금 동선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떳떳하면 얘기를 하겠는데 반드시 이걸 밝혀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이상민이 그 시간을 밝히라고 하니까
밝히지 않고 이미 골든타임 지난 시간이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윤석열 백만 믿고 말이죠. 윤석열, 이명박 특별사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복권 없는 형 면제, 김기춘, 우병우, 조윤선까지 야당 묻지마 사면 이게 국민 통합인가? 사면 복권 이명박 벌금 82억 면제에 경호경비 예우 받는다. 사면에 전직 검사,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검사들까지 포함. 이 명단이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그 윤석열 특사 리스트를 준비했는데요. 자, 래퍼 유신 윤석열 특사 리스트 소개해 주세요. 윤석열 특사 리스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이병호 전 국정원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잔영 집행 면제 및 복권, 잔영 집행 면제, 김경수 전 경기도지사 5개월 남았는데 거부했는데 억지로 면제, 그래놓고는 복권은 안 해, 그지 깽깽이 삼류 양아치 같은 특권. 잔영 가명, 원세훈 전 국제원장,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형 선고 실효, 김태효 전 청와대 기획관. 자, 지금 이제 얘기한 사람들은 다 거의 검사 출신들입니다. 복권, 남재준 전 국정원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조원동 전 경제수석, 김혜수 전 비서관, 안봉근 전 비서관, 이재만 전 비서관, 장관주 전 비서관,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유성옥 전 국정원 단장,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이재영 전 검사, 이병기 전 국정원장, 박준우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김진모 전 비서관, 신동철 전 비서관, 오도성 전 비서관, 장성명 전 비서관, 장호성 전 비서관, 민병주 전 국정원 단장, 연재욱 전 사이버사령관, 장호중 전 검사. 이 사람들의 상당수가 그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및 국정농단에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 포함된 사람은 김경수 전 도지사 1명하고 2명인가 더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사면의 대부분이 검사 출신, 이명박 박근혜 때 국정농단 및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이 사람들을 지금 다 특사로 사면 복권을 해주고, 지금 야당 쪽은 3명인가 있는데 그 중에 김경수 전 도지사는 5개월 남았는데 생색내면서 복권은 안 해주는, 정치는 하지 말라는. 아니, 죄질로 보면은 이명박이 지금 잔영이 15년이 남았는데, 그 다음에 벌금이 아까 90 얼마, 벌금이 얼마야? 벌금이 82억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사면 복권을 해놓고, 정치적 수사로 지금 징역을 살고 있는 김경수 전 도지사는 5개월 남았는데 꼴란 5개월 깎아주고, 복권은 안 해주는. 그러니까 지금 야권은 3명인가 몇 명밖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3명인가 몇 명 안 되고, 다 이명박 박근혜 시대 때 뭐 국정원 댓글 조작이나 비리, 부정, 무패, 국정농단에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최순실 그 형 집행정지까지 해줬죠.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전직 검사, 검사. 자, 여러분들 축하해 주십시오. 2번 찍으신 분들 Congratulations, Celebration. 자, 여러분들 항상 축하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2번 찍으신 분들, 윤석열 찍으신 분들 덕분에 우리에게 또 내년 상반기 전기료, 가스료 인상, 추경호 경제부총리 인상폭 상당할 것, 인상 시기 등 수일 내 발표, 추경 전혀 생각 안 해. 여러분 잘 가요. 전기 못 쓸 것 같아요. 여름엔 떠 죽고 겨울엔 얼어 죽고. 우리 겨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으면서 얼어 죽고요.
여름에 뜨거운 아메리카노 먹으면서 더워 죽어요. 예. 이제 여러분들 저 이제 방송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아무래도 수입도 지금 후원도 지금 줄어가지고 운영도 안 될 것 같은데 전기요금 오른답니다, 여러분. 전기요금 오르고 이제 가스야 전 가스 난방 안 하고 이제 요리할 때만 잠깐 쓰니까 그럴 수도 있고 가스 난방하거나 가스 많이 쓰시는 분들 예, 거기다가 이게 오르면 다른 건 안 오르겠어요. 지금 지하철 요금 오른다고 그러죠? 예, 지하철 요금 올라가면 철도 요금이나 교통비 쭉쭉 올라가겠죠? 최근에 서울시 택시비 인상했잖아요. 거기다가 또 이런 게 인상되면 민간의 요금들도 같이 인상을 합니다. 통신비 쭉쭉 올라가겠죠? 네, 그 다음에 상하수도 요금 또 올라가겠죠?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뒤졌어요. 2023년 행복하게 뒤집시다. 자, 2번 찍은 분들 덕분에 우리 함께 새우 젖되게 생겼습니다. 빨리 탄핵 안 시키면 우리는 다 뒤졌어요. 알아서 각자 도생해야 될 코로나로 죽고 독감으로 죽고 화병으로 죽고 화나가지고 담배 피다가 술 먹다가 암으로 죽고 정말 암으로 파티가 아니라 암으로 파티입니다. 스트레스 받다가 지금 화병 때문에 술 더 마시고 담배 더 피고 더 하잖아요. 지금 노동자나 장애인들은 발로 밟고 자기들 찍어준 노인이나 청년들 복지는 후퇴하고 예산 삭감하고 일자리 줄여버리고 살 수가 있겠어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다가 행복하게 죽읍시다. 자, 경찰청 특수본 이태원 파출소 팀장 2명, 참사 현장 근처 클럽 대표 등 피의자 3명 추가 입건했습니다.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 영장 신청 검토. 그 용산 소방서장은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은 다른 사람들 구호하다가 위급 환자 하다가 조금 늦은 건데 그걸 가지고 지금 구속영장 청구한다고 해서 소방청 내부에서도 반발이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끝까지 지금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 하고 있고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 그리고 서울경찰청장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무슨 이태원 파출소 팀장 2명하고 참사 현장 인근의 클럽 대표 뭐 불법 그 건축물인가 뭔가 이런 거 때문에 그거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잘못이 있으면 처벌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가장 큰 책임 있는 게 누굽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하고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아닙니까? 근데 윗선 수사는 뭐 참고인 조사나 그 청장실 압수수색도 안 하고 버티고 있는데 바뀌지 않는 SPC 계열사 86%가 안전보건조치 등 미흡 산업안전법을 위반했다고 합니다. 이게 대기업이나 이 국민의힘 소속의 정치인들은 아무리 폐악질을 하고 법을 어겨도 사면받고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는 게 이 SPC가 얼마 전까지 얼마나 국민의 지탄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본인들도 사과하고 개선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었는데 바뀌지 않는 FC, 파리바게뜨부터 계열사가 엄청나게 많은데 아직까지도 86%가 계열사가 안전보건조치 등을 안 해서 산안법 위반에 거의 된다고 하니까 윤석열이 노동자들이나 장애인이나 야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잘 밟는데 돈 많은 사람이나 자기 쪽에 있는 사람들은 밟지를 못하나 봐요.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에서 12월 26일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리얼돌 판매와 사용은 남성 강간 판타지 충족이다. 정말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 성범죄나 성폭력에 대해서 항상 여성단체나 이런 인권단체의 입장에 지지 의사를 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아니 성인으로서의 자신의 성욕을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어떻게 이런 뭐 남성의 강간 판타지를 충족시키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성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딜도는
뭐 어떤 겁니까? 무슨 그것도 강간 판타지의 충족입니까? 일단 이해가 개인이 혼자서 스스로 자유행위를 통해서 자위 도구를 통해서 스스로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는 것이 어떻게 강간 판타지의 충족입니까? 남에게 피해를 안 주면 이 성적 행위라는 게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선에서 혼자 즐기는 거는 본인의 행복 추구권이거든요. 혼자나 둘이나 서로 협의하에 둘이 즐기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혼자서 자유행위를 통해서 자유도구를 통해서 혼자 즐기는데 그게 뭐 어떻게 강간 판타지의 충족입니까? 예? 그러니까 리얼돌이 그리고 리얼돌이 남성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뭐 호기심에 검색해 본 분도 있겠지만 리얼돌은 여성용도 있습니다. 리얼돌은 이제 사람을 닮게 만든 이제 인형인데 실리콘이나 이런 걸로 이제 피부와 좀 비슷한 느낌이 나는 리얼돌에는 남자 형상을 한 리얼돌도 있고요. 여성 형상을 한 리얼돌도 있습니다. 그러면 남성 리얼돌을 사용하는 여성은 마찬가지인가요? 여성 강간 판타지의 충족인가요? 그렇잖아요.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그러니까 리얼돌 모양이 여성밖에 없다면 저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리얼돌에는 남성용도 있고 여성용도 있는데 그리고 이 자위도구 성인 용품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성 용품이 훨씬 더 고퀄리티거든요. 남성용보다. 남성용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예.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뭐 얘기할 수가 있지만 남성용보다 여성용이 상당히 테크놀로지 IT 기술이 접목된 것들이 많습니다. 여성용이 남성용보다. 그럼 여성이 사용하는 거는 뭔가요? 그것도 강간 판타지 충족인가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뭐 성범죄를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본인이나 그 사람들이 즐기는 거는 행복 추구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호해줘야 된다. 뭐 서로 해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이거는 당연히 문제가 있죠. 아무리 둘이 협의해서 그런 행위를 하더라도 사람을 죽게 하거나 많이 다치게 하거나 이런 행위는 당연히 그거는 동의하에도 금지가 돼야 됩니다. 그 법질서를 해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해야지 않게 하는 선에서 자기들끼리 즐기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정말 무지한 발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 정청래 의원, 불교 문화재 정부가 지원하고 국민은 입장료 등 부담덜어. 과거에 정청래 의원이 그 불교에서 그 입장료 받는 거, 그 산에 입구에서 그거 비판을 했다가 불교에서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결국은 정청래 의원이 이제 사과하고 했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정청래 의원이 그걸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사찰에서 관리하는 국가 문화재나 이런 중요 문화재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관리비를 그 대신 입장료는 줄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그 산을 좋아하고 그 등산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부담을 좀 덜어주는 이게 국회의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민원을 해결해주는. 그래서 오랜 사실은 민원이었는데,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산에 등산하려고 하는 거지 사찰에 들어가는 게 아닌데 왜 우리가 입장료를 내야 되느냐 이런 말이 많았었어요. 네, 이제 그거를 정청래 의원이 중재를 해가지고 그 사찰에서 관리하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을 해주고 그 대신 입장객들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게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택시기사 살해범 8월에 집주인인 전 여자친구를 살인하고 강가에 유기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얼마 전에 충격적인 사건인데 이제 이게 더 놀라운 게 그때 당시에 애인하고 같이 술을 먹었대요. 그때 당시에 애인하고 술을 먹고 이제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니까 그 애인이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하고 사고를 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그 음주 사고를 일으킨 이 애가 이걸 보상해 줄 테니까 이걸 보상을 해줄 테니까 자기 집까지 가자 해가지고 그 사람의 집까지 갔는데 흉기로 결국은 택시기사까지 살해하고 택시기사를 살해해서 옷장에다가 숨겨놨는데 이제 그 여자친구가 갔다가 이제 옷장 열어봐갔다가 이제 놀래가지고 신고를 한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원래 그 집에 살던 집주인이 전 여자친구였는데 그 전 여자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해가지고 강가에 유기까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쇄 살인범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 살해범이 살고 있는 집주인이 저 여자친구였는데 그 여자친구를 살해해서 유기하고 거기서 아무렇지 않게 계속 살면서 다른 여친을 만들었는데 또 이 살해를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살해를 봐서는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귀신은 안 무섭다. 사람이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러시아에서 격투기 선수로 구성된 자원병 100명을 특별 군사 작전 투입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쳐 돌아가는 러시아네요, 진짜로. 그러니까 정말 대통령이나 지도자 한 명 잘못 뽑으면 나라가 이 모양이 되는 겁니다. 러시아는 지금 얼어붙은 땅에서 석유나 천연가스나 자원이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곡물이나 이런 거 수출해가지고 엄청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게 러시아인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 않습니까? 전 솔직히 말해서 러시아가 오히려 유럽하고 잘 지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굴복하는 게 아니거든요. 러시아가 오히려 유럽하고 잘 지내는 게 오히려 미국과 경쟁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하고 싸울 게 아니라 오히려 러시아가 그런 막대한 자원이나 이런 걸 수출해가지고 우크라이나도 지원해주고, 오히려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햇볕 정책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경제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도모해주고 하면 자연스럽게 우크라이나 내에 친러시아 세력들이 생기는 겁니다. 잘해주니까. 예전처럼 막 간섭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햇볕 정책으로 러시아에서 뭐 이런 석유나 가스 같은 경우에도 저렴하게 제공해주고, 그럼 당연히 우크라이나가 유럽보다 러시아에게 더 의존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무력으로, 제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생각하면서 옛날에 이소부화가 생각이 났어요. 이소부화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이 태양하고 바람하고 이제 둘이 막 내가 더 세, 내가 더 강해 막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누가 더 센지 시험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딱 아래를 내다보니까 어떤 나그네가 외투를 입고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야 태양아, 우리가 그러면 저 나그네의 외투를 벗겨내는 사람이 우리가 이기는 걸로 하자. 오케이, 하자. 그래서 바람을 이제 점점 이렇게 세게 불게 했어요. 나그네가 바람이 부네? 그래서 바람이 계속 강풍을 부니까 오히려 나그네가 외투를 더 동여매는 거예요. 바람이 세게 부니까, 춥고 하니까 막기 위해서. 그래서 바람은 결국 못 벗겼어요. 근데 햇빛이 씩 웃으면서 아주 따뜻하게 햇볕을 점점점 이렇게 세게 비쳤어요. 그러니까 나그네가 어떻게 돼요? 덥네? 하면서 외투를 벗어버리는 거. 이게 이소부화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강하게 세게 밀어붙인다고 해서 그게 현명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푸틴이 조금만 현명하고 냉정했다면, 젤란스키가 정치 경험이 없어가지고 철이 없어가지고 무슨 나토에 가입한다고 하네? 우리가 어떻게 해? 그래서 젤란스키 만나. 젤란스키, 우리가 너희 압박 안 하고 경제적으로 도와줄게. 그 대신 나토 가입이나 이런 것들은 좀 신중하게 우리가 상의해보자. EU나 경제는 가입해도 돼. 우리가 계속 친하게 너희가 EU하고도 잘 지내고 우리하고 잘 지내면 좋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풀었으면 저는 러시아가 오히려 우크라이나의 영향력이 더 커졌을 거라고 보여요. 근데 무조건
센 바람으로 힘으로만 몰아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역효과가 발생한 거죠. 오히려 미국은 아싸 해가지고 전쟁 뒷바라지 하면서 엄청난 세일가스 수출로, 그러니까 러시아가 사실상 유럽의 가스나 석유를 싼 값에 막 제공을 해줘가지고 떼돈을 벌었는데, 그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다 끊어버리고, 송유관이나 이런 거 다 가스관 끊어버리고, 지금 미국에 세일가스 하고 있잖아요. 지금 EU에서 급하니까 가스나 석유를 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에서 안 사요. 예, 미국이 더 싸니까.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도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전쟁은 났는데 자기들 석유나 이런 게 더 팔리는 게 아니라 미국만 천문학적인, 지금 미국이 에너지 지금 흑자가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뭐 1조 원 지원해준다, 몇천억 지원해준다. 왜 지원해주겠어요? 막대한 에너지 수출이 들고 무기 지금 재고 쌓인 거 다 떨이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의 무기 회사가 삼바 댄스를 추고 있습니다. 야, 지금까지 미국 무기 회사의 창고에 있던 무기를 싹 털어버렸어요. 지금 무기 회사가 풀가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쟁으로 먹고 산다는 말이, 그러니까 전쟁이 날 때마다 미국이 발전하고 일본이 발전한다는, 그러니까 유럽이나 뭐 이런 전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발전하고, 동북아에서 뭐 한국 전쟁이나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이 부자가 된다는 말이 맞는 게, 진짜 미국이 지금 역대급이에요. 에너지 수출이 최고입니다. 러시아는 지금 죽상이고 사우디도 죽상인데, 그러니까 사우디가 러시아하고 손잡으려고 한 거잖아요. 이제 뭐 중국하고도 우리 석유나 이런 거 가스 사고 팔 때 위안화를 사용하겠다 검토한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지금 표현은 안 하고 있지만 무기 회사와 에너지 회사는 지금 급등이에요. 지금 무기 창고에 쌓여있던 걸 다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미국 정부가 세금으로 사가지고 우크라이나를 공짜로 주는 게 아니에요. 예, 방산 무기 회사에서 미국 정부가 사가지고 그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당연히 에너지 회사나 무기 회사가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는 주겠죠, 정치권에. 아마 선거 자금이나 정치 자금으로 많이 줄 겁니다. 무기 회사나 에너지 석유 회사가 떼돈을 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쟁으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는 사상자나 이런 피해가 계속 급등하고 있는데, 미국의 무기 회사와 에너지 회사는 떼돈을 벌고 있는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유튜버 이진호가 후크엔터 권진영 대표가 이선희와 이선희 딸에게 약 30억 원의 주식을 증여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선희가 제자인 이승기 사태에 개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인데,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여기 검색어에 걸리고 시끄러웠어요. 이선희 씨의 정말 오랜 가요 인생의, 그 가수 인생의 치명적인 스크래치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선희는 다 챙기고 이승기만, 제자만 못 챙긴 거잖아요. 맨날 TV에서는 이승기 내 제자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승기는 음원 수익도 못 챙기고, 예, 그렇게 대우도 못 받고 했었는데, 그렇다면 도의적인 책임이 클 수밖에 없겠죠. 사실관계에 따라서. OK금융그룹 공격수 남자 배구 조재성 선수가 병역 비리로 검찰 조사 앞두고 구단에 자진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 브로커가 구속됐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의 병역 비리는 심각합니다. 뭐 저도 취재를 했었습니다만은, 예, 이 우리나라 병역 시스템에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병역 기피를 할 수 있겠구나. 유승준처럼 미국으로 도망갈 필요가 없다. 예, 그냥 미친 척 하면 돼요. 예, 여러분들 그냥 미친 척 그냥 막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 가다가 바지에다 똥을 싸요. 그러면서 어버버버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서 이제 친구나 누가 동영상 찍어가지고, 예, 그럼 안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이 병역
면제, 병역 면제에서 특히 그 뭐죠? 공익인가? 사회복무요원 이거 빠지는 거 졸라 쉬워요.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불편함을 감수하고 연기력이 뛰어나야 돼요. 연기력. 정신과 가요. 정신과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안녕하세요. 네, 저 잘 살아요. 문제 없는데 엄마가 자꾸 병원에 가라고 해서 선생님 저 똥 쌌어요. 아바바바. 갑자기 막 친구들이랑 있는데 막 침을 제일제일 흘리면서 막 아마 나 커피 마셔야지. 이러면은 진짜요. 면제예요. 안 될 것 같죠? 꾸준히 몇 년 동안 정신과 다니면서 미친 짓 하고 다니면 진짜 면제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진짜 처음에는 이거 뭐 연기하고 있네. 이 군대 안 가려고 그러는 거. 근데 이걸 몇 년 동안 반복하면요. 최소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진짜 우리나라 병역 시스템이 그렇게 세지 않아요. 내가 직접 목격했잖아요. 취재해가지고. 우리나라 병역 시스템이 진짜 허술해요. 그 대신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 몇 년 동안 꾸준히 연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각합니다. 그냥 똥 싸면 돼요. 바지에다 똥 싸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뭘 안 해도 주변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얘는 똥 싸는 놈이다. 군대를 어떻게 가냐. 주변에서 난리 날 거예요. 자, 전주. 자, 이건 이제 훈훈한 뉴스인데요. 전주 노성동 주민센터 얼굴 없는 천사 23년째 왔다. 전화를 하셔가지고 차량 아래 놓아둔 7,600여만 원 23년간 9억 가까이 기부를 했다고 하십니다. 네, 대단합니다. 23년 동안 매년 같은 그 전주 노성동 주민센터에 그때마다 장소가 바뀐다고 합니다. 자기가 누군지 밝히지 않고 23년째 얼굴 없는 천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7,600여만 원을 차량 아래다가 놓아뒀고 이제 항상 그 돈을 놓아두고 나서 바로 누가 가져가면 안 되니까 바로 그 지구대에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23년간 9억 가까이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고 가슴 아픈 소식도 있는데요. 유신쇼는 이제 문 닫을 직전이다. 유신쇼에 후원 좀 합시다, 여러분들. 문 닫기 직전입니다. 뭐 전기요금 다 오른다고 하는데 후원은 지금 지난달 대비해서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 전세 사기 급증에 보증보험 가입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올해 23만 2,820세대가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뉴커 뉴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유신쇼 살립시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밖에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영상을 틀어야 되는데 영상 준비가 지금 자, 영상 준비가 이거 되나요? 잠깐만요. 추가. 그걸 다 옮겨버렸구나, 내가. 옮겨버려가지고. 자, 절대 망하지 마세요라는데 안 망할 수가 있나요? 운영비가 없으면 망해야죠. 자, 게시판에 글 좀 소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화 받겠습니다. 시사에 한해서 050-2323-5549번입니다. 자, 뉴커 자유토크 게시판 비로그인으로도 글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이응 유신님, 저는 1번 찍었지만 유신쇼 후원은 1원도 안 했는데 지옥은 안 가죠? 지옥은 안 가는데요. 그 지옥 밑에 연옥. 다음 내리실 역은 연옥입니다. 지옥보단 나은데 새우 젓 같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마그마에 입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찍었지만 유신쇼에 1원도 후원 안 하고 약 올린 분들은 연옥역에 점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약 올리지 않으면 괜찮아요. 약 올린 사람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찍고 유신쇼에 후원도 1원도 안 했지만 약 올리진 않았다. 그럼 안 가는 거예요. 지옥까지는 안 가는 겁니다. 자, 이응이응 타비제이가 비방하면 맨날 드라마 켜두면서 일한다 했는데 그 방송 틀어두고 찾으시면 되겠네요. 누가 언제 나를 깔지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응이응 틀렸습니다. 의경 출신이라 군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듯한데 우리 할아버지가 육군 소령 출신인데 민주당 지지하시고 이재명 뽑으셨는데 이번 무인기 사건은 전 정부 탓이 맞다고 합니다. 이유는 각군 장군들 윤 정부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바꿨지만 군부대는 지휘관들이 바뀌고 새 매뉴얼 새로운 대북체제 매뉴얼이 만들고 훈련하고 작전대로 움직이려면 빨라도 1년 6개월 늦으면 2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현 매뉴얼은 전 정부 매뉴얼이 맞다고 합니다. 이 멍청한 소리인데요. 자, 지금의 매뉴얼이 이전 정부의 매뉴얼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걸 말씀드렸잖아요. 자, 북한의 무인기가 5대가 왔어요. 그리고 이 수도권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대통령이란 사람은 NSC를 즉각 개최를 해서 국민을 안심시켜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가지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이런 사람들이 기자회견 해가지고 청와대 기자들에게 생방송으로 여러분들 저희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하고 있는지 지금 이 무인기를 대응해서 무인기를 떨어뜨리거나 제거할 수 있는 저격수라든가 헬기나 프로펠러 비행기, 그러니까 저속 비행기들을 가동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무인기들을 떨어뜨릴 수 있는 장비가 이미 개발하고 있고 지금 설치를 하고 있기 지금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비들을 무인기가 주로 나타나고 있는 지역에 추가 배치하고 이렇게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은 안심하시고 정부를 믿고 생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한마디면 됩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은 뭐 어떻게 했습니까? NSC 개최는 고사하고 저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들하고 차 처마시고 개하고 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무인기의 대응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전투기는 무인기를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20대를 띄우고 그 다음에 저속 비행기 60억짜리는 뜨다가 추락해버리고 무인기를 대응하는 법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식의 문제지. 예? 대만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대만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무인기가 와서 이렇게 정찰하고 있는데 그 초소에서 대만군 2명이 멀뚱멀뚱 그냥 그걸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대만 정부가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무인기를 보면 바로 저격하라. 그래서 대만 정부에서 무인기, 중국군의 무인기 정찰기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새로 짜가지고 무인기를 발견하면 바로 사격으로 떨어뜨리거나 그거를 무인기를 무력화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했거든요. 그리고 발표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각군에서 지휘관 바뀌고 새 매뉴얼을 적용을 해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런 북한 무인기 사태가 발생을 하면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게 우선이고 그리고 제대로 된 대응법을 내놓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무슨 전투기가 20대가 전투기 20대는 떠봐야 잡을 수가 없어요. 무인기를 잡을 수 있는 거는 저격수가 저격해서 사격으로 떨어뜨리거나 그쵸? 아니면 그 무인기를 무력화할 장비를 설치해가지고 쏴서 전파를 쏴가지고 떨어뜨리거나 이것밖에 없어요. 무인기가 폭이 2m지만 작기 때문에 사이즈가 그걸 미사일을 쏴서 맞히거나 전투기로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대응의 상식이 있는데 그걸 못하니까 까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군 교체하고 이거하고 훈련하고 상관이 없어요. 상식에 대한 문제니까. 자, 민주당의 클라스. 박지원, 노웅래 체포동의안 통과시켜야. 민주당 스스로 회초리 들어야. 이 박지원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냥 관심을 얻고 싶어하는 여자일 뿐이에요. 자, 의잉 유시님 초인종 2번 누른 게 아니에요. 영장을 보세요. 명예훼손 플러스 스토킹 미행, 주거 침입, 도어락 수차례 시도, 개인정보 유출, 좌표 찍기, 보복범죄, 택배물에 있는 운송장 번호를 찍는 등 개인정보 유출까지 했습니다. 자세히 말하면 초인종을 2번 누른 게 아니라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열고 주거 침입하려고 했던 거죠. 스토킹 또는 플러스 악의적인 술자리 날조 허위사실 유포, 한 장관 자택 무단 침입, 도어락 잠금 해제 시도, 미성년자 자녀들 있는 집 주소 다 노출시킴, 남의 택배까지 뒤져보고 찍어감. 그러면 그 조국 딸 조민 집에 간 TV조선도 구속영장 청구해야죠.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는 중죄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김건희는 구속영장 청구 안 돼요? 그리고 양평 땅 절대로 재개발되기 어려운 땅인데 갑자기 헐값에 그 땅 사놓고 그거 해제돼가지고 떼돈 번 최은수는 구속영장 청구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이재명이나 문재인 정부 조사할 때 뭐 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 정말 말도 안 되게 청구되고 있잖아요. 지금 뭐 그럼 형평을 맞춰야죠. 김건희, 최은순, 그 다음에 TV조선 똑같이 구속영장 청구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압수수색영장이나 법의 형평성이라는 거는 그런 것이지요. 아니 조국 그 수사한다고 할 때 그 조중동이나 이런 수구 언론 취재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다 따라다니고 거의 조국 그 아파트 앞에서 24시간 뻗치게 했었죠. 그러면 그 기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람들 들락거릴 때마다 다 물어보고 그 다음에 가로세로 연구소 어떻습니까? 강용석이랑 김세희랑 그 조국 딸 근무지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안에 가가지고 뭐 이쁘다 뭐다 그 사람들 왜 구속영장 청구 안 해요? 저는 그래요. 아 그래? 구속영장이 정당해? 그러면 김건희, 최은순 그 다음에 TV조선 가로세로 연구소 걔네들 다 구속해야죠. 지금 가로세로 연구소는 지금 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금 구속 수사받고 있는 안종건 같은 경우에도 사건이 20건이 넘어요. 근데 지금까지 구속을 안 했습니다. 체포도 안 하고. 지금 가로세로 연구소 멤버들 지금 수사받고 있는 게 몇 건인 줄 아십니까? 수십 건이에요. 근데 구속영장 청구 안 되잖아요. 자, 유시님 최저시급을 올렸는데 공과금 안 오르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정권 시작 전에 2017년 6,470원이 2022년 9,160원으로 올랐는데 최저시급은 오르고 나머지 공과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은 안 오르는 게 말이 되나요? 나는 진짜 웃겨 죽겠어요. 이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물가 대비해서 최소한 살 수 있는 비용입니다. 자, 예전에 유시민 작가의 말을 얘기할게요. 유시민 작가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토론에 나왔는데 그 어떤 그 자동차 정비업소의 사장이 나와서 얘기를 해요. 슬프게. 제가 저희 그 회사에서 20년 넘게 근무했던 분을 내보내야 됩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돼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유시민 작가가 일가를 합니다. 아니 자동차 그 공업사에 20년을 근무한 노동자인데 아직도 최저임금을 주냐? 그러니까 자꾸 이 최저임금을 사람들이 무슨 물가 대비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오른다라는 개소리를 하고 있어요. 최저임금은 그 사람이 지금 시대에 지금 물가에서 그 정도는 줘야 최저로 그냥 사람으로서 생존할 수 있는 최소 경비예요. 최소 경비라고. 지금
직장 다니는 분들이 최저임금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보통 회사 이상 정도는 최저임금 이상을 받습니다. 거기에 각종 수당이 붙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입사해가지고 20년을 다니면 그 월급이 얼만데요?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까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 노동자들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물가가 오른다는 개소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현재 물가 대비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이미, 자, 2023년도의 최저임금은 2022년도에 결정을 합니다. 2022년도에 물가에 맞춰서. 근데 어떻게 2022년도에 물가에 맞춰서 최소한 이 비용은 있어야 된다고 2023년도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어떻게 이것 때문에 물가가 오릅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유토크 게시판 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유시님, 공기업은 최대한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게 맞아요. 한전 3분기도 7.5조 원 적자. 올해 적자 규모 30조 원 넘을 듯. 그러니까 저는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왜 민주당 정권에서는 한국전력이 이런 말을 안 하는데 왜 국민의힘 정권만 되면은 이렇게 얘기가 나올까요? 우리가 과거에 유명했던 게 돈잔치, 성과급잔치 했던 게 한국전력이거든요. 특히 한국전력은 상장까지 해가지고 지금 한국전력이 적자가 나오고 있는 거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 멈춘 거 없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은 저탄소 시대에 맞춰서 아리백이나 그린에너지 정책에 맞춰서 세계 트렌드에 맞춰서 원전을 이제 더 이상 만들지 말자. 지금 짓는 데까지만 짓고 돌리는 거 돌리고 이제 앞으로 친환경으로 가자라는 게 탈원전 정책입니다. 근데 달라진 게 없어요. 지금 돌리고 있는 거 그대로 돌리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왜 국민의힘 정권만 되면은 난리가 아니냐. 한국전력이 지금 마이너스가 나온 것 중에 뭐냐면 민간 발전소에서 비싸게 사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생산을 하면 되는데 왜 민간 그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과 계약을 해가지고 그 전기를 비싸게 삽니까? 지금 그 민간 그 발전소들은 역대급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국전력에서 어차피 세금 지원 받아가지고 공익적인 사업이니까 세금 지원 받아가지고 발전소를 지어가지고 자기들이 자력 생산을 하면 되는데 민간 그 에너지 생산 그 회사랑 기업이랑 계약을 해가지고 그걸 비싸게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전은 적자인데 그 민간 발전소는 흑자예요. 역대급이야. 그러니까 이 적자의 이유가 뭔가를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웃긴 게 한국전력의 적자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먼저 밝혀야 돼요. 국정조사를 하거나 특검으로. 아니, 왜 민주당 정권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됐던 이런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왜 국민의힘 정부만 되면은 대폭 상승해야 되고 난리를 치는 겁니까? 일단 민영화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문재인 정부 민주당에서 다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에서는 이거 알아봐야 됩니다. 이 한국전력의 적자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이명박 때 사자방 게이트, 4대강 비리, 자원외교 비리, 방산 비리, 자원외교 비리로 이명박 정권에서 대한민국에 끼친 손해가 수십조 이상, 거의 천문학적입니다. 지금도 그거 갖고 있어요. 분명히 저는 한국전력의 지금의 이런 손실도 그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의 후폭풍이 아니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석탄공사나 석유공사가 거의 폐망했거든요. 거의 폐망 수준이었습니다. 석탄공사는 아예 파산 위기까지 갔었고 세금으로 살린 거거든요. 전 분명히 한국전력의 이 부실한 거는 이명박 때 자원외교의 후유증이라고 봅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민간 발전소가 태양광이에요.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한 태양광 발전입니다라고 개소리라고 있네요. 화석 그 민간 발전은 화석 발전이에요. 대부분이 화석 태양광이 아니라 화석 발전입니다. 예? 석탄이나 이런 것들 떼워가지고 발전하는 건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자, 일단 게시판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우레님, 전 정권도 말도 안 되는 집값 오른 거는 왜 말 안 하세요? 지금 정권 들고 집값 잡고 있는데. 우레님, 현 정부에서 집값 정책 한 게 없어요. 7개월 동안. 윤석열은 7개월 동안 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집값이 떨어지는 겁니다. 왜 집값이 떨어지느냐?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파는 거예요. 대출, 뭐 주택담보대출의 그 이자가 올라가고 급등하고, 그 다음에 불안하니까 수익이 줄어드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매물로 파는 거예요. 지금 전세 사기 급증하고 있잖아요. 집주인이 깡통 아파트나 깡통 주택이 돼가지고 지금 전세보증금을 못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이 전세제도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전세 사기를 치려고 집주인이 마음 먹으면, 그러니까 본인이 자이든 타이든 이 깡통 아파트나 이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집값이 떨어지면은 전세 보증금을 못 주는 거예요. 추월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게 급증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전세 제도가 없어져야 되고, 월세 제도로 국가가 물가 관리를 하는 그 항해 월세를 포함시켜 가지고 월세를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야 돼요. 월세 조정위원회나 이런 그 임차료, 임대료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지역마다 현실적인 그런 집의 뭐 평수나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해 가지고 월세를 합리적으로 이렇게 수준으로 정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지. 지금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가 지금 급증하고 있거든요. 지금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데 좋아요? 집 살 수 있어요? 집값이 비쌀 때는 비싸다고 못 살 수는 있죠. 집값이 비싸서 못 사니까 불만일 수 있죠. 근데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자산 가치가 폭락을 하니까 집을 헐값에 내놔야 된단 말이에요. 전세 보증금도 못 주고. 오히려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좋아요? 그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정책해가지고 망해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자, 오늘도 윤석열 알바들이 많이 왔는데요. 제가 지금 후원도 안 터지고 힘듭니다. 자, 전화 050-2323-5549번. 남은 시간 40분 정도 남았는데, 시사와 관련해서 오늘 뭐 제가 그 뉴스 브리핑 한 내용들이나 아니면 시사에 한해서 받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뉴스 까기 하는 날은 시사에 한해서 받는 겁니다. 7일. 자, 어제가 26일이었죠. 오늘이 27일. 자, 2020년 12월 27일 유신쇼 뉴스 까기 전화 의견 050-2323-5549번 050-2323-5549번이고요. 문자 전용입니다. 문자만 되는 문자 전용 번호 032-323-5549번. 그리고 뉴커 사이트 자유토크 게시판 비로그인으로 쓸 수 있으니까요. 선을 지켜서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전화하실 분들 050-2323-5549번입니다. 거제 몽돌님, 유시님 보수 정권은 감세, 규제 완화, 민영화 세 가지로 정책이 집약됩니다. 그중 감세는 국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정책이지요. 저는 진보 정권을 지지하지만 정말 전 정권이 폭탄 증세는 너무 끔찍해서요. 현 정부의 감세 정책은 칭찬합니다. 거제 몽돌님,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감세 정책에 문제점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였냐면,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에서 이 부자에 대한 세금을 늘리면서 세금이 좀 이렇게 밑에 있는 층, 그러니까 수익이 많지 않은 층을 배려했어야 되는데 상관하지 않고 그냥 증세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그 소득에 맞게 증세를 했어야 되는데 뭐 일가구 몇 주택 뭐 2주택 몇 주택 이게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 경계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한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세금이 올라간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수 정권이라고 전 수구 정권이라고 보는데 윤석열 국민의힘 정권은 부자 감세입니다. 부자 감세 그리고 서민 증세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그대로 두고 서민의 감세로 가는 거면 이해가 되는 건데 보수 정권은 무조건 감세로 가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지금 부자 법인세하고 종합부동산세나 이런 부자들 감세를 하고 규제를 철폐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서민은 증세하고 있거든요. 물가 다 오르고 있고 요금 다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수구 정권의 지지율이 급락하는 이유 중에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만을 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감세를 하려면 저소득층인 서민들 감세를 해줘야 되는데 왜 부자 감세를 해주고 아이고야 지금 이 순간 아쿠마님과 함께 히릿 네, 아쿠마님 14만 9천 원 후원 감사합니다. 의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신님 오랜만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아쿠마님 오랜만입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계산을 하면 19 잠깐만요 19.9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반갑습니다. 우레님 제발 편향적인 건 좀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우레님 다름을 인정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왜 제가 우레님을 따라가는 게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윤석열의 7개월을 보고도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를 비호하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지 7개월이 됐는데 지금 공약 중에 실현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산 통과를 국민의힘 여당과 윤석열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챙겨야 되는데 챙겼어요? 준예산이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준예산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준예산을 편성한 적이 없습니다. 여당에서 정부가 준예산이 편성되면 국가 비상사태예요. 준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정부 조직을 기본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예산만 편성을 한다는 거거든요. 제정상인 정부가 아니에요 지금. 근데 아직도 전 정부를 얘기하고 전 정권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윤석열 정권입니다. 국민의힘 정권이고요. 대안을 내놔야 될 게 윤석열이란 말이에요. 국민의힘이고 민주당이나 이재명이나 문재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응? 그렇잖아요. 아니 정권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문재인, 아직도 민주당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문재인 탓만 하고 민주당 탓만 하겠습니까? 거제몽돌님 작년에 종부세 700만 원 냈는데 올해 45만 원 냈습니다. 거제몽돌님 양심이 있어요 당신이? 100만 원만 후원하세요. 아니 종부세 700만 원 정도 낼 사람이 후원은 한 푼도 안 하고 양심이 없어요. 안 되겠습니다. 천공 스승님 혼내주세요. 이게 말이야 양심이 없어. 응? 아니 종부세를 700만 원을 냈다는 것은 잘 산다는 얘기야. 근데 유신쇼를 몇 달째 보고 있는데 후원을 안 한다는 건 지옥 간다는 얘기야. 이거는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아니야.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종합부동세를 700만 원을 낼 정도면 잘 사는 거 엄청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후원을 한 번도 안 해? 자 김건희 누님 한마디 해주세요. 건희 누나야 거제몽돌이가 잘못했네. 한번 놀러와. 깃방맹이 한 대 맞아야 되겠네. 아니 유신 동생이 서운할 만하네. 고기 한번 먹으러 와. 성대모사가 잘 안 되긴 하지만 아무튼 아니
저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지금 이 종부세나 인하 해가지고 혜택 보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석열, 김건희 혜택 받는 사람이 누구야? 누구야? 응? 야, 동훈이 형 한마디 해줘. 네,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있는 사람들이 좀 덜 내야 된다. 뭐 부자가 됩니까? 의원님, 부자가 됩니까? 아니, 지금까지 뭐 세금 많이 내지 않았습니까? 좀 부자들이 좀 깎아준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됩니까? 우리 뭐 다 걸죠. 의원님, 저 다 걸겠습니다. 저의 안경, 가발, 저의 뭐 검사복 다 걸겠습니다. 유신님은 뭘 걸겠습니다. 자, 아니 종합부동산세 감사해가지고 혜택 본 게 다 윤석열 뭐 검사, 판사, 의사 이런 돈 있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이 다 감세받은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종부세 낼 일이 뭐가 있나? 있는 게 있어야지. 아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종부세 낼 게 없어요. 저도 재산세만 내거든요. 종부세를 내고 싶어도 못 내는 거야 우리는. 아니 종부세가 700이 되는데 아니 도대체 자 양심적으로 거제몽돌님 아무리 반대쪽이라도 좀 자 700만 원 종부세 내는데 45만 원 냈으면 이거 좀 후원해야 됩니다. 그게 그럼 제가 지금 애국보수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자 전화 받습니다. 050-2323-5549번입니다. 시사에 한해서 받으니까 050-2323-5549번 시사에 한해서 전화 주시고 다시 한번 아쿠마님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언제 채팅을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새해 인사를. 아프리카 BJ들 하루에 300만원 한 달에 1억씩 법니다. 저는 남이 많이 버는 건 부럽지 않아요. 저는 운영만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이 뉴커 유신쇼 운영비 걱정만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아니, 아까 무슨. 자기 소개하세요. 해야 되네. 서울에 사는 32 코비트입니다. 아투도비트 코비트 거지 땅끄지 아투도비트도 코비트 고엘 코비트 윤석열을 닮았네 최은순을 닮았네. 다 했어? 자 말씀하시죠. 후원하고 오라고 했는데 자꾸. 아니, 왜 자꾸 후원 강요를 하면 왜 강요야? 아니 본인이 약속을 한 후원을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강요입니까? 아니, 그 약속을 했으면 내가 날짜를 정하지 않았잖아요. 아니 지금 몇 달 지나서 벌써 몇 달째야 사기치는 것이 주둥이 초이팔 같은 인간아 약속 지키고 전화해 이 옌병을 인간아. 벌써 몇 달째예요 지금. 신났어. 신나는 게 아니라 아니 몇 달째 기다렸으면 됐지 언제 후원을 약속을 지킬 거야. 아니, 그 날짜는 내가 정하는 거지 본인이 정하는 건 아니잖아. 너 지옥 갈 날짜나 정해. 무슨 남자가 약속을 아니, 했으면 지켜야지. 후원을 안 하면 지옥을 간다는 논리는 무슨 논리인 거야? 너는 이미 사기를 많이 쳐서 지옥 갈 것 같아. 패드립도 많이 아니, 하고. 내가 본인한테 무슨 사기를 쳤어? 아니 후원한다고 해놓고 후원 안 하고 사기라는 게 성립을 하려면 내가 본인한테 금전적인 피해를 아니, 입혔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본인이 그래야 사기가 성립이 돼, 이 양반아. 본인이 나와 코봉이나 우리 시청자를 무시하고 사기죄 성립을 몰라? 그래서 안 갖겠다? 안 하겠다 후원?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야. 아까는 이 양반아. 후원할 시기를 얘기하더니 이제 안 하겠다는 얘기네. 역시 사기꾼.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게 되면. 몇 달째 1년 가는데 언제를 해? 하게 되면은. 아니, 그러니까. 나는 사기 치는 사람 전화 받기 싫다고. 아니, 내가 본인한테 무슨 사기를 쳤냐고. 아니 우리 무시하면서 진행자랑 그러니까 코봉이랑 무시하면서 나 때문에 단돈 100원이라도 금전적 손해본 거. 손해 봤죠. 지금까지 패드립에 욕하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본인은 그 전화 다 반하잖아. 허위 사실에 이혼한 게 허위 사실이야? 네가 얘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용돈 타지 그러고. 네가 얘기한 거잖아. 용돈 받는 것도 네가 얘기했지. 아니, 이혼한 것도 아니, 네가 아니, 얘기했지. 유진이 깔끔하게 그게 결정을 어떻게 하지 사기고 허위 사실 왜? 유포야? 네가 얘기한 거잖아. 이혼한 것도. 신고하라고. 가게도 여러 개 다는 거 내가- 네가 얘기했고 게이바 아는 형님이 게이바 하고 아니, 있는데 신고해. 알았으니까 신고해. 본인 뭐 했다고. 그냥 지옥 가. 아니 참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 아니 지가 뭐야 아버지한테 용돈 받았다고 지가 얘기했고 근데 아니 사업도 되고 돈도 잘 버는데 왜 나이 드시는 아버지한테 용돈을 받냐 그랬고 이혼 후원 안 하려고 아내가 후원하지 말라고 한다 해놓고 나중에 이혼했다 그러고 지가 다 얘기했고 가게 뭐 2개 있다고 지가 얘기했고 아는 형님이 게이바를 하는데 형님이 너한테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게이 드립 친 것도 지가 먼저 했고 아니 도대체 뭐야 패드립하고 지가 다 해놓고는 아니 지가 얘기한 거 내가 얘기했는데 그게 허위사실 유포한 거야? 지가 방송에서 다 얘기한 고백한 거 아니야 내가 물어본 것도 아니고 지가 다 얘기해놓고는 자 050-2323-5549번입니다 050-2323-5549번 진짜 능력 있고 후원할 마음이 있는 분들은 그냥 후원을 해요 아까 행복나무님처럼 아쿠마님처럼 황희정님처럼 KS님처럼 그냥 애청자로서 내가 유신과 다 지지하고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유신을 애청하는 애청자로서 후원한다 지원한다 이렇게 후원하시거든요 호비트처럼 1년 동안 주둥이만 4분의 3박자로 주둥이로 춤을 춰 나 같으면 쪽팔려서라도 야 내가 한 말이 있는데 그렇게 부자인 척 돈인 척 해놓고는 트위치나 유튜브에 방송 열어놓고 밑에다 계좌번호를 붙여? 네, 여보세요? 아니 왜 전화를 끊으신 거야? 저는 약속 안 지킨 사람하고 통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니 본인부터 지켜 약속을. 내가 본인하고 무슨 약속을 했는데요? 아니 시청자들한테 약속한 거 안 지키잖아. 자, 본인도. 공진님 멤버십 애청자 가입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난리 났네. 내가 시청자들하고 대박 무슨 약속을 해요? 아니 무슨 영화를 찍겠다는 중 어플을 만들겠다는 또 시작하는데요. 중, 그거는 바보스랑 무슨 자, 코비트야. 콘텐츠를 만든다는 코비트야. 중. 아니 불쌍한 사람들 데리고 가서 그 추운 날에 개고생 시키는 게 그게 자, 콘텐츠야? 코비트야. 자, 하나씩 따져봅시다. 당신 지금 착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코비트 일단 따져봅시다. 하나씩. 어? 자, 영화 만든다고 한 해봐. 거를 내가 시청자들한테 투자 받았어요? 어떻게 당신 약속이야 영화 그게? 찍는다고 후원해달라고 너 안 그랬지? 했어? 너 그랬지? 아까 약속 아니다. 우리 계약했냐? 너 손해본 게 뭐냐? 사기 아니다라고 주장했잖아. 넌 더 웃긴 게 내가 방송 당신은 돈을 받았잖아. 내가 누구한테 받았어? 영화 제작에. 시청자들한테 후원해달라고 했잖아. 영화 찍는다고. 나 그런 적 없어요. 아니 어플 만든다고 뭐 다들 후원이 필요합니다. 아니 뭐 그러니까 운명이 없습니다. 예를 온갖 사기를 다 쳤잖아. 자 당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2020 그리고 지금 당신 바보스를 착복하는 거야. 그거 범죄야. 또 허위 사실 유포하고 있네. 이거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해도 되죠? 허위사실이야? 착복이라는 허위사실이야? 거는 자 이 바보스 당신 바보스한테 후원금 받은 거 배분한 적 있어? 내 얘기 안 들을 거면 전화 끊겠습니다. 의혹을 제기를 했으면 자 제가 그거 하나씩 제가 끊겠습니다. 바보스 네. 컨텐츠 제작해서 후원 받은 게 한 푼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바보스 헬팅 이거 제작할 때 제작 누구한테 후원을 받았어요? 아니 그게 제작비가 뭐가 들어가? 왜요? 식사비만 그날 자 들어보세요. 그날 당신이 우리 식사비 안 냈다며. 봐봐요. 또 거짓말을 하잖아요. 바보스가 내고 아까도 바보스가 냈다며. 또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아 당신이 안 그랬어? 자, 얘기 들어보세요. 첫 번째 커피숍 약속 장소에 모였을 때 커피 비용 제가 냈고요. 그럼 그거 당연히 당신이 해야지. 그럼 누가 내? 그러니까요. 제작을 했으니까요. 자, 두 번째 당신 때문에 그게 제작비야? 얘기를 끝까지 듣고 까라고 마지막 경고야. 또 차단한다. 코아주처럼. 자, 두 번째 쭈꾸미 삼겹살에 갔을 때 내가 당연히 내려고 했지. 근데 먹돌이가 이전에 자기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가 산다라고 이거는 거기 참여자들이 다 들었으니까 본인이 사겠다 처음으로 그래서 그 식사 비용은 먹돌이가 산 거고 그 다음에 촬영 장소로 갔을 때
짠돌이가 본인이 이번에는 자기가 커피를 사겠다. 본인이 나서가지고 아니면 제가 당연히 샀겠죠. 그래서 짠돌이가 샀어요. 그 마지막에 다 촬영 끝나고 나서 그 회식비 술 한잔하고 회식한 비용은 제가 부담을 했습니다. 도대체 얼마인데 그게? 10만 원 넘죠? 그게 얼마냐고. 5명이 그러니까 술을 많이 안 마셔서 안주를 여러 개 시켰기 때문에 10몇만 원 됐을 거예요. 그게 제작비야? 아니 당신은 영화 찍는데 저기 배우들 모아놓고 아니, 회식하는 자, 게 코비트님. 그걸 제작비라 그래? 배우예요? 어? 바보스들이 배우냐고 시청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연기하고 했잖아. 자 들어보세요. 아니야? 거기에 참여한 분들이 실제로 연애할 목적이 아니라 그냥 재미로 참여한 거다고 얘기했지. 그게 진짜 우리가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당신이 연기예요. 하는 말이 맨날 바보스는 장난으로 참여하는 거야? 시청자로서 재미로? 참여하는 거 시청자로서 누구나 그 참여할 수 사람들이 있습니다. 덜덜덜 예. 떨면서 거기서 아니 그날 날씨가 추웠을 뿐이에요. 무릎에 눕혀놓고 덜덜 떨면서 후원해달라고 자 코비트님 해달라고 하는 게 그게 재미야? 원래 이 촬영 일자가요 12월 2일이었어요. 근데 그 짠돌이가 코로나 걸리는 바람에 이게 연기된 겁니다. 원래 그렇게 추운 날씨에 아니, 촬영할 그리고- 일정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그리고 제일 자 웃긴 건 뭔지 그리고 알아? 참여자들하고 다 동의를 받았고 그 사람들이 네. 장애가 있거나 무슨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가 아니라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착복을 했다고요? 네. 착복을 한 거지. 아니 동의하에 같이 촬영한 게 착복이 될 수가 있어요? 후원 받을 때 바보스님들이랑 이거 뭐 나눠서 쓰세요, 나눠서 뭐 드세요 했을 때 돈 줬어? 그래서 커피 마셨습니다. 그 촛불 집회할 때 그러니까 커피 값이 아니잖아. 아니요. 얼만데? 들어보세요. 하잖아. 자, 황희정님이 지난 촛불 집회 때 지난인가 촛불 집회 때 5만 원 후원하시면서 지난 말고 옛날에도 50만 원, 40만 원, 30만 원 터져 당신이 줬어? 아니 내가 혼자 좋냐고. 내가 혼자 방송에서 받은 거를 왜 나눠줍니까? 바보스랑 같이 방송에서 그만큼 터진 거 아니야. 그런 적 없습니다. 저희 방송 후원자는 대부분이 유신 쇼를 보고 후원을 하십니다. 아, 그럼 바보스는 그냥 본인이 재미를 느끼고 싶어서 본인 방송에 참여하는 거다? 예. 아. 본인들이 만약에 그러면 전혀. 자 본인들이 만약에 일이라고 생각하고 참여하면 당연히 일당을 요구하겠죠. 재미로 참여한 거니까 당연히 일당을 요구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재미로 하는데 저기 덜덜 뜨는데 벤치에 누워서 후원해 주세요. 이것도 다 본인들이. 자 한 거라는 거네. 제가 이것도 얘기를 했었는데 원래 장소는 그러니까 본인이 시킨 게 아니고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한 자 거네. 얘기를 안 들을 거면 얘기를 안 들을 거면 전화 끊을게요. 제가 어젠가도 설명을 했을 거예요. 원래 장소는 실내였습니다. 식물원이었고요. 근데 먹느라고 쭈꾸미 삼겹살에서 추가로 먹느라고 시간이 오버돼 가지고 마감 시간에 쫓겨 가지고 안에서 촬영할 거 촬영하고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으니까 밖에서 잠깐 촬영한 겁니다. 잠깐. 우리가 40분이야? 아니요. 30, 40분은 안 돼요. 촬영 시간이 3, 40분이 안 거기서 되는. 그 말도 안 되는 여자분 데려놓고 눈빛 교환하라 그러고 손잡으라 그러고 그걸 다 본인들이 알아서 한 거야? 예, 동의하에 다 촬영한 거예요. 미리 컨셉이나 얘기 다 그러니까 했습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했냐고 본인이 시킨 게 아니고. 아니요, 컨셉을 그 카페에서 다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신 대본대로 시켜서 한 거잖아. 그분들이 거부했으면 촬영을 안 했겠죠. 자, 그분들이 우리가 나 같은 자 사람이었으면 했을까? 본인 같은 코비트님, 사람이었으면 그거 자 시킨다고 해? 코비트님, 말해봐.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말해보라고. 말 멈추세요. 안 멈추면 자 경고했어요. 내가 여러 번 경고했어요. 자 제가 공산당이구만. 온게임넷 그 게임 방송에 1년 동안 출연했는데요. 온게임넷까지 왜 나와 지금? 설명해드리려고요. 자 거기는 옛날 얘기하지 마. 지겨워. 다 알아. 그럼 차단할게요. 영구 차단. 하든가 말든가. 예. 아니 뭐 전화를 해서 왜 짜증내는지도 모르겠고 아니 무슨 바보수가 지 자식들이야 가족들이야 도대체 아니 후원하라니까 사기 쳐놓고는 왜 남이 저희 방송은 출연하시는 시청자분들과 다 동의하에 찍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1대1 팬미팅도 참여자들 동의하에 다 찍은 거예요. 예. 뭘 먹을지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뭘 먹고 뭘 할지를 시청자들과 다 동의하에 사전 동의하에 찍는 겁니다. 이번에 바보스2도 카페에서 다 설명을 하고 어떤 컨셉으로 촬영을 할지를 다 설명을 하고 동의하에 촬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컨텐츠는
시청자와 함께 찍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컨셉이 다 사전에 동의하에 찍는 겁니다. 지금 코비트나 이 악플러의 주장은 바보스2에 참여하신 분들이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란 얘기예요. 장애인이나 혼자서 판단이 어려운 사람으로 하고 지금 모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징이에요. 코비트 같은 이런 뭐 악플러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치 바보스들을 생각해서 신경 쓰는 듯 얘기해 주지만 쥐뿔도 그런 게 아니에요. 유신을 까기 위해서 지금 먹돌이나 복돌이나 짠돌이나 리리님을 장애가 있거나 혼자 판단이 어려운 좀 그런 분들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신처럼 모든 시청자들이나 참여자들을 정상적인 인격체,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그런 하나하나의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유신과 함께 뭔가 촬영하고 뭔가 참여하면 장애가 있거나 부족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거예요. 자, 이름에서 끝자리가 은님께서 1,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1,000원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생각하는 겁니까? 채워주신 거구나. 은님께서 20%를 센스가. 그러니까 코비트나 이 악플러들은 먹돌이나 이 바보스들을 위해 주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을 악용하고 이용해 먹는다라고 매도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제가 이 코비트나 그 악플러들에게 분명히 경고하는데 저희 뭐 참여하거나 이런 분들을 무슨 장애인이나 무슨 뭐 진짜 그렇게 계속 지금 안티방에서도 계속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먹돌이나 복돌이나 짠돌이나 리리님을 무슨 부족한 사람들, 결핍된 사람으로 계속 묘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래야 유신을 먹일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 동의하에 출연하고 동의하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촛불 집회도 마찬가지고. 제가 누구를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요구한 적도 없고. 참여할 거냐? 참여하면 식사라도 하자. 근데 지금 얘네들은 저희 방송의 후원자들이나 참여자들을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들 몰고 가는 거예요. 유신 까기 위해서. 걔네들이 항상 했던 얘기가 뭡니까? 유신이 비판하던 BJ들이나 유튜버들의 시청자들이나 후원자들을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 맨날 강조하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은 아예 대놓고 무슨 저희 이렇게 컨텐츠 할 때 참여하신 분들이나 뭐 후원하신 분들을 완전히 무슨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놓고는 자기들이 지지하는 유튜버나 BJ들은 건드리지도 마라. 거기 후원자들이나 애청자들은 아무 비판도 하지 마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설득력이 있습니까? 아니 유신을 비판하고 있으면 자기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막장 방송하는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물 싸다고 맞은 사람은 일단 묻고 싶어요. 지들이 재밌다고 깔깔대면서 야 대박이다라고 후원 몇십만 원씩 하면서 그 막장 방송에서 여자 출연한테 물을 뿌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쌍욕을 하고 만약에 내가 그랬으면 유튜브 퇴출해야 된다고 뭐 여기저기 다 쫓아갔을 거예요. 거기서는 나이가 한참 어린 애가 막 주먹으로 막 얼굴을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여자한테 무슨 짓을 하더라도 깔깔대면서 재밌다고 역대급이라고 찬양하는 것들이 우리 방에 와가지고는 그냥 출연만 해도 학대네, 이용해 먹네 이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 한심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쉽게 안 바뀌는 게 분명히 코비트는 법적 대응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얘는 바뀌지 않아. 특히 후원 얘기만 나오면 자기가 후원 분명히 유신쇼 진행자인 저 무시하고 코봉이 무시하고 저희 후원자들 무시하면서 자기는 가게도 2개가 있고 뭐 잘 살고 수익이 그러면서 막 내가 100만 원 후원할 테니까 코봉이가 나한테 사과하라고 그래. 나 무시한 거 사과하라고 그래. 본인이 약속을 한 거거든요. 본인이 그걸 약속을 했어요. 무시하면서. 저희 애청자분들 무시하면서. 코봉이가 오케이 했죠? 좋다. 그러면 네가 100만 원 유신쇼에 후원하면 내가 너한테 사과하겠다. 너 무시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계약이 성립된 거예요. 구두 계약이. 근데 갑자기
후원을 안 해요. 후원 안 하고 잠수 타. 그리고 나타났어. 그래서 왜 후원 약속 안 지키냐. 거래가 성사됐는데. 그랬더니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반대한다. 그래서 지금 못 한다. 그 거짓말을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얘기하니까 이혼했대요. 나중에 또 최근에는 야 내가 이혼했겠냐? 그러면서 또 이혼 안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가게가 2개나 되고 수익이 어마어마하고 그런다고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버지한테 용돈 받고 아이구야 아쿠마님 14만 9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유시님 참으세요. 흐흐. 먹방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예, 먹방은 10만원 이상 후원하시고 메뉴를 얘기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아쿠마님이 어떤 메뉴를 원하는 게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10만원이고요. 10만원을 후원하시고 먹쇼를 신청하시면 다음날 그러니까 별일 없으면 다음날 밤 9시에 진행을 합니다. 메뉴는 이제 그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상의가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좀 고가의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쿠마님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렇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출연자들이나 그러니까 항상 걔네들이 하는 말이 있거든요. 후원자들이나 그 시청자들은 공격하지 말자. 근데 항상 공격하는 거 보면은 자, 그러면 몇 퍼센트죠? 계산이 34.9. 네,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쿠마님. 그렇게 거짓말 해놓고는 계속해서 자 전화 받고 있습니다. 11분 남았습니다. 뉴스 가게 하는 날은 시사. 근데 생각해보니까 시사에 대해서만 봤는데 코비트한테 홀려가지고 그 뉴스 가게 할 때는 시사에 한해서만 봤습니다. 역시 12월은 따뜻함이 살아있네. 이런 날도 있어야 살지. 코비트 또 전화했어. 네, 여보세요? 아니 왜 자꾸 허위사실을 유포해? 저 허위사실 유포한 거 하나도 없는데요? 내가 언제 본인 팬들을 무시하고 그랬어? 그때 그러면 왜 100만원 약속을 했을까요? 자꾸 자기를 무시했다, 코봉이를 무시했다 그러는데 그럼 코봉이는 나에 대한 욕 안 했어? 그니까 없는데 있는 척 한다고. 때때로 욕했잖아.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 모아놨어. 자료놔도 이 양반아. 그러니까 뭐 하나 좀 뭐든 해.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아니 걸 수 있으면 본인한테 걸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 본인이 테러한 거는 야 너 그거 알아? 한번 걸어줘 진짜. 코비트야. 그러니까 허위사실로 나 벌금 맞을게. 코비트야. 150만 원 내면 되지 뭐. 너는 허위사실이 아니야. 너는 테러했잖아. 뭐야? 뭔 테러? 문자 전화 테러하고 그 다음에 방송 고소해. 아예 얼마든지 고소해. 변호사랑 다 얘기해서 성립 안. 협박하는 거죠. 또 전화를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전화하는 한 이 후원 약속에 대해서 100만 원은 계속 나올 것이고 왜 전화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코아주도 그렇고 코비트도 그렇고 난 이해가 안 되는. 코포장은 최소한 뭐 후원한다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 코포장은. 아니 코아주가 후원한 게 자발적이에요? 지가 잘못해가지고 차단되니까 그거 풀려고 후원한 거잖아. 그 다음에 1대1 팬미팅도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후원한 거고.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아주가 후원한 거는 자기가 단톡방이나 이런 데서 강퇴당하고 하니까 그거 풀려고 후원한 거예요. 1대1 팬미팅도 마찬가지고. 근데 코비트도 마찬가지고. 아쿠마님 14만 9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먹방 신청합니다. 뜨끈뜨끈한 국물 뼈다귀 감자탕 되나요? 예, 내일 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쿠마님 후원 미션으로 먹쇼 먹방 신청하셨습니다. 내일이 수요일이죠. 수요일 밤 9시에 뼈다귀 감자탕 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쿠마님 감사합니다. 계산이 14 48 49 928 네. 아쿠마님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먹쇼 예약 뼈다귀 감자탕 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쿠마님
감사합니다. 자, 지금 계속 코비트가 전화하고 있어요. 김민님, 당분간 유신 안 아프겠다. 김민님, 제가 늘 얘기하는데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오랜만에 이제 KS님 먹쇼 먹방 릴레이 끝나고 나서 정말 오랜만에 아쿠마님이 또 후원해주고 계시는데 꽤 옆에서 또 비아냥거리고. 마지막 경고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데 후원은 자발적으로 하시는 거고 여러분들의 권리입니다. 근데 그걸 옆에서 비아냥거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뻐하고 좋아해 주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네, 여보세요? 아니 정치적 얘기 좀 합시다. 인신공격하지 말고. 귀하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통화 제한을 하겠습니다. 아, 레슨 제로만 커베트 전화 건고리 주둥이 음식물 쓰레기. 아우 야, 그냥 남자답게 나 100만 원 없어요. 저 졸라 힘들어요. 가난해요. 그럼 내가 받아줄게. 나도 힘드니까. 나도 2020년 상반기에 괜찮다가 비극적인 사건 터지고 나서 바닥까지 떨어져가지고 빚도 몇천 있고 힘들어. 이자 내고 원금 갚느라. 근데 아니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 돼? 아, 형, 나 100만 원 없어 솔직히. 솔직히 100만 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낫잖아. 근데 없는데 있는 척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보세요? 아니 왜 자꾸 끊어? 아니 뭐 상대하지 마. 아니 끝날 시간이야. 6분 남았어. 10분 동안 하면 되지. 네 목소리 진짜 듣기 거북한 목소리인 거 아나? 내 친구가 당신 얼굴 보더니 진짜 불편하게 생겼어. 아니 나는 얼굴보다 이 방송은 어떻게 쳐다보고 이거 왜 보니? 아니 방송은 얼굴보다 목소리야. 나는 목소리로 지금 뭔 소리야? 살아남았거든. 당신 아나운서 그거 했다가 얼굴로 떨어졌잖아. 진짜 이 목소리는 진짜 그 뭐 저기 그 연산군이나 광해군 시대 간신 목소리. 나 저희정인데 사약 먹어라. 나는 간신이다. 사약 먹어라. 목소리가 진짜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데 진짜 야 진짜 역대급 간신도 목소리. 역사적인 간신 목소리, 간신배 목소리 진짜로. 네, 여보세요? 아니 받을 거면 왜 끊는 거야? 약 올리려고요. 안 약 올라. 안 약 올려요? 너 목소리 간신 약 올라. 목소리 같아, 간신. 아 그런 말 말. 자, 여러분들 영화 간신 있거든요, 간신. 네. 와, 역대급 간신 목소리예요. 진짜 내가 나중에 영화나 드라마를 찍으면 얘 섭외야 무조건. 간신, 역대급 악역. 예. 영화 사상 최고의 악역. 여보세요? 아니 근데 성폭력범이 왜 성폭력 얘기를 하고 다녀? 또 당신 시작되네. 성폭력 장법 2범이잖아. 저번에는 동성 성폭행범이라고 하더니 야, 얘는 진짜 내일이 없는 애구나. 이런 애들이 고소하면요 연락 온다? 한 번만 봐달라고. 정말 내가 진짜 얘는 역대급인 것 같아. 역대. 저희 그 황희정님이 제일 싫어하는 1위 코비트, 2위 코아주, 3위 효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저기 애청자인 황희정님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화를 좀 자제하는 게 외로운가 봐요. 외로우니까 전화 어디 할 때 연말인데 전화할 때도 없고. 자, 4분 남았습니다. 시사에 한정해서 뉴스 가게 할 때는 050-2323-5549번입니다. 이런 지인이나 친구 있으면 정말 끔찍할 것 같아요. 이런 지인이나 친구 있으면 정말 끔찍해서, 아니 저는 방송 출연자들은 웬만하면 고소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얘도 저번에 제가 방송 중에 동성 성폭행범이라고 했어요. 동성 성폭행범이라고 확정지어서 얘기해가지고 변호사님이 뭐 그러시더라고요. 이거는 뭐 방송 중에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제 그 활동 중에 얘기한 거잖아요. 뭐 녹취록까지 만들어 놨으니까 언제 고소장을 내도.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러분이 더 보고 싶어하는 짠돌이 같습니다. 네, 이제 콧잔돌 앞으로는 그 바보스 2에서 나온 차은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닉네임 네, 차은우로 차은우. 예, 당분간 활동할 수 있는 허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 이제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코비트가 이 바보스 네. 2에 참여하신 분들이 좀 모자라가지고 유신이 그 모자란 사람을 착취해서 돈을 벌고 있다고 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수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수익 좀 나게 도와주십시오. 수익이 날 것 같습니까? 본인 연기력으로? 네, 뭐야? 나는 진짜 10년 동안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다른 사람은 그런 말, 근데 가끔 저 복돌이도 그런 말 하는데 본인이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뭐 아프리카 TV BJ 할 생각도 있다면서요. 네, 아니 10년째 말만 하지 말고 아니 좀 수익이 될 만한 걸 하려면 뭔가 본인이 먼저 역량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짠돌이 보고 싶어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보고 싶어 하는데요? 리리님?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해요, 짠돌이를. 그 누구냐고 닉네임 얘기해 보세요.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시청자분들이 웃고 계시고. 아 이분들은 유신쇼 보려고 전화한 사람들 보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아니 유신 자 그러면 이번에 BJ 대상 갈 때 본인 그 폰으로 아프리카 TV 계정으로 방송합시다. 싫어요. 왜요? 정지 먹어야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내 얼굴을 안 비치면 되잖아. 어차피 스케치하면서 그렇게 찍으면 되잖아요. 안 돼요. 뭐가 안 제 돼요? 얼굴 비싸요. 안 돼요, 안 돼요. 뭐, 봐봐요. 아니 뭐 바보스 뭐 이렇게 수익 내주게 도와주세요 해놓고는 제 얼굴 비싸서 방송을 못 하겠다잖아요. 이게 뭔 역대급 드립. 저기 차은우 네, 너 저기 코비트랑 저 K1 배틀 만들면 할래? 합법적으로 K1? 안 돼요, 안 돼요. 제 주먹이 약해요. 저 싸움 못 해요. 아 뭘 주먹이 약해요. 예? 전 거의 물주먹이에요, 물주먹. 아니 몸무게가 90kg 넘잖아요 지금. 뱃살 그 지방이 좀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그 콧잔돌이요 지금 배가 남산만해가지고 90kg 거의 목도리를 지금 거의 이겨먹고 있는. 저희가 지금 그래서 이 K1이나 이런 격투기 프로그램을 하나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 먹투라고 해가지고 먹투라고 해가지고 이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만 맛있는 걸 먹고 진 사람은 물만 마시는 그 먹투. 그래서 지금 코비트나 코아주 이런 사람 콧잔 이런 사람들을 투입시켜가지고 그 얄미운 사람들 있잖아요. 네가 저 이제 이렇게 보복을 아니 뭐라고 하는 거지? 복수를 하는 거야. 너 막 이렇게 모자란 사람으로 했던 코비트를 합법적으로 컨텐츠로 응징해 주는 거지. 제가 폭력을 싫어해가지고 네. 되게 착하지 않습니까? 짠돌이가 마음이 이게 연약하고 순수하고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콧잔돌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거절합니다. 네, 차은우는 여기서 보내드리고 김민님 아까부터 계속 후원 가지고 지랄을 하시네요. 네, 안녕히 가십시오. 자, 적당히 하라고 좋은 말로. 그러니까 이 악플러들은 좋은 말로 하면 안 들어요. 오늘 아쿠마님이 후원을 좀 해주셨으니까 유신이 넘어가겠지.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후원을 하고 안 하고 이 결정권은 시청자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권리예요. 방송을 볼지 안 볼지, 방송에 참여를 할지 안 할지, 후원을 할지 안 할지는 시청자분들의 권리입니다. 방송 진행에 대한 권리는 저에게 있고, 근데 다른 분이 후원을 했는데 옆에서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좋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좋게 얘기를 하면 말을 안 들어. 좋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개무시를 하고. 자, 게시판에 글 소개해드리고요. 일단 뉴스가게 녹화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다 소개해드렸네요.
자, 오늘 뉴스 까기는 마무리를 하고요. 행복나무님, 아쿠마님, 감사합니다. 자, 2022년 12월 28일 뉴스 까기 마치고 마감 또 0시부터 새벽 0시부터 새벽 1시까지 1시간 동안 마감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도 받고요. 마감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말빨 좀 더 기르고 오세요. 네, 여보세요? 안 들립니다. 네, 여보세요? 소리 좀 크게 하세요. 뉴스 까기 데일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